부자를 꿈꾸는 찐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낙찰받았던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우편함을 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지, 그리고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찰 전에 그 물건의 임장을 갔습니다. 우편함을 보는데 그 호실에 우편물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채무자의 이름 말고도 또 세 사람의 우편물이 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외국인의 이름도 있었는데요. 주땡땡땡이라고 하는 누가 봐도 중국인의 이름인 우편물이 와 있었습니다. 정말 큰일 났다 싶었는데요. 왜냐면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이 전입해 있을 때는 전입세대 연령원에는 나오지도 않거니와 우리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현재로서는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법이 개정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 그것에 대한 개편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외국인 거소신고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른 상태에서 접했다면 정말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거소신고에 대해서 외국인이 전입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미리 제 영상을 통해 봐두시고 혹시나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바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거든요. 엄청나죠? 응? 주춘 샤오? 중국인이 있으면 좀 골치 아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춘 샤오. 오호. 곤란한데? 권혜순? 이런 거 이제 아시죠? 컨설팅 하는 회사. 다음 과정? 주춘 샤오? 일단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우편물 중에 중국인 이름으로 온 발송지를 제가 찾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그 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중국 동포협회 같은 그런 곳에서 온 우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군지는 모르고 발송을 원하지 않으시면 그거 취소를 해드릴 수는 있다. 이런 애매한 답변을 받아서 난감해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등기부를 면밀하게 살펴봤더니 부모님께 상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통 상속이라는 것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식들한테 상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자식의 물건이 부모님한테 상속되었을까? 이상하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소유자가 사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부모님께 2분의 1 지분씩 상속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이름 앞으로 된 우편물들이 이렇게 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두 명에 대한 의문점은 해결이 됐고, 자, 이제 중국인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편물을 더 찾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살펴보니 세상에 그 중국인 이름 앞으로 된 핸드폰 요금 고지서가 있는 거예요. 봤더니 그 분의 핸드폰 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국인 남자분이 받으셨어요. 여성분은 의사소통이 한국어로는 좀 원활하지 않아서 그 다른 중국인 남자분이 받으셨는데 본인들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 나온 지 오래됐다 라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외국인 고소신고를 했냐 라는 걸 물어봤더니 좀 단어가 어려워서 그런지 이해를 하지는 못하시고 그냥 작년 초에 이사를 나왔다. 거기에 전혀 거주를 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안심을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량기를 확인해 봤는데 이제 그 아파트는 11년 정도 된 아파트여서 예전 아파트처럼 뺑글뺑글 돌아가는 그런 계량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식이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그런 계량기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관리사무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좀 여쭤봤어요. 제가 뭐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경매에 들어갈 예정인데 여기 혹시 이분 말고 또 다른 중국인이 사시는 걸 본 적이 있냐라고 하니까 이 집은 그 채무자가 사망한 이후로 누구도 살고 있지 않은 공실 상태가 맞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뭐 수도나 가스 같은 것들이 아예 일절 비용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힌트를 받았고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네, 혹시 제가 이 아파트를 낙찰 받게 되면 이제 성실하게 이 미납 관리비도 납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좋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또 좋은 정보를 얻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편물을 입찰 들어가기 전에 미리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안일하게 생각을 했는데 당일을 생각하니까 혹시나 또 대항력이 있는 상태라면 그 중국인의 전세 보증금을 우리가 낙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일이 복잡해질 수 있고 오히려 낙찰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제가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당일에 제가 확인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긴박하게 당일에 알아보고 입찰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고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아니란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입찰을 무사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우여곡절이 많았던 명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같이 공부할 거죠? 안녕!